굉장히 쉬운 유형이지. 이건 틀린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목적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느 정도 센스가 생겼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배경이나 수발신인의 정보를 파악하라고 했죠. 일단 요청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한대요.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은 어차피 인사말로 끝날 테니까 중간 지점부터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명령문이나 ask나 아니면 need 같은 표현들, 자, 키 센텐스가 될 수 있는 문장이 어디처럼 보이니 현성이? 바로 중간에 kindly ask 보이죠? 시야를 넓게 보면 자, 요구하는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이 문장을 바로 찾아서 풀어야지. 자, 우리는 친절하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공지하시기를. notify는 자, 모르는 단어면 다 필기하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출 단어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설명하면 이번 주에도 질문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다른 과목들에 비교해서 수능은 연계 교재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국어랑 수학이랑 과학은 연계 교재가 안 중요하거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국어도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돼도 똑같은 그 부분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앞파트, 뒷파트를 출제하기 때문에 국어도 연계보다는 기출이 중요하고 과학도 연계보다는 기출이 중요하고 수학도 연계보다는 기출이 중요하거든. 근데 유일하게 연계가 더 중요한 과목은 영어야. 연계에서 소재 연계, 주제 연계, 주제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알아야 돼요, 표현은. 연계율이 50이 넘죠.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들이 연계율이 50이었는데 영어만 55%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주제문 같은 게 되게 많이 봤던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아마 본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연계 교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기출보다도 영어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친절하게 요구드립니다. notify가 무슨 뜻이니, 지원이? 알리다, 공지하다, 통지하다의 뜻이에요. 자, 여기도 ask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 문장이 되겠죠. 학교에게 알려주십시오. if는 목적절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당신의 아이가 진단받았는지 어떠한 respiratory는 호흡의란 뜻이에요. 호흡기의, 호흡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밑에 주석 단어긴 했는데 수능 필수 단어니까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respiration, 이게 호흡이란 뜻이지. 자, 정답 바로 나오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0초 컷 하셨어야 돼요. 30초 넘어가면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아, 준영이 뒤에 갔구나. 자, 준영이가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볼게요. 준영이 이걸 틀리면 어떡해? 자, as at the violin competition. 바이올린, 컴페티션은 경쟁이란 뜻도 있지만 대회란 뜻이 있어요. 자, 바이올린 대회에서 my hand shook slightly. 내 손이 살짝 떨렸다. 자, 이미 심경은 아니지만 사실 정황상 무조건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긴장한 상태니까 nervous인데 사실 너무 쉽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안 돼요. 3번이 유력하긴 하지만 나머지 신경 조용히 하고 동근이 3번이 아닌 나머지 단어들은 사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확인은 해야겠죠. 자,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도 준영이가 해석해 볼게요. My grip, steady 해석해봐. 내 grip은 뭔가를 꽉 붙잡는 것을 뜻하거든. 내 그립은 steady는 안정되다 라는 뜻이에요. 내 그립은 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with 목적어 각각의 뒤따른 움직임, move와 함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sure and measured. 확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자, 노트는 음악에서 혹은 음표란 뜻이죠. 제대로 측정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뭔가 긴장감의 상황에서 손을 벌벌벌 떨다가 마지막에는 자신 있게 해낸 상황이네요. 마지막에도 sure라는 확실한 심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주장 문제고 주장은 명령문, must, should 같은 표현이 핵심 키 센텐스가 되겠지. 주어니? 일단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one myth. 거짓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myth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신들의 이야기. 이거로는 사실 거의 안 쓰이죠. 두 번째 뜻은 뭐가 있었니? 방금 했던 거짓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을 myth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뜻으로도 쓰여요. 이게 긍정의 의미가 있어. 그냥 신화로 번역하는데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인정하는 이야기.
김연아 신화, 박지성 신화 같이 플러스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3 지문에서는 3번 뜻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 수특에 한 번씩은 등장하는 것 같아요. 3번. 자, 다시 해석해보자. 자, 여기 주원이가. 한 가지 신화는 저널리즘은 언론이라고 번역할게요. 저널리스트가 기자니까. 언론에서 한 가지 신화가 바로 대절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서는 언론사, 언론 분야에 퍼져 있는 거짓 믿음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뭐가? independence. 독립성이죠. 독립은, 자, 언론하면 사실 자, 연관된 키워드로 독립을 많이 떠올리지. 경제 분야나 아니면은 정치 분야와 독립되어서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독립이 요구했다. 누구에게 뭐 할 것을? 기자들에게, 사람이죠. 기자들이 중립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신화이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좀 보고 좀 의아했었던 게 뭐냐면 이거 신화이면 안 되지 않나요? 기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분인 건데 신화라고 표현해서 좀 뭔가 띠용했었어. 그래서 한 문장을 더 봤습니다. 자, 여기는 한 문장을 더 봤었어야 돼요. 이건 국어의 영역이긴 해. 자, 그럼 동근이 해석해보자. 디스, 컨퓨전, 혼란. 자, 컨퓨전이니까 미스가 마이너스 미가 맞겠죠. 한 가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객관성의 개념이, 자, 객관성의 개념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대용어를 연결하라고 했죠. 첫 번째 문장에 어떤 단어와 연결되니? independence와 concept of objectivity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거지. 자, 독립성이 너무나 훼손되어서, 자, so that 구문입니다. 이 앞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를. 어떤 문제? 이것이 상상되기에, 생각되기에 it부터 conceived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사실 그냥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삽입구로 보는 게 훨씬 더 좀 간결하게 해석이 될 거야. 이것이 상상되기로는 problem to correct. 여기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problem을 수식하는 구조야. 여길 삽입 처리하면 간단하게 구조가 보일 거예요. 수정해야 될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을 때. 자, 근데 항상 주절 중심으로 요약하라고 했죠. 지금 부사절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으면 아마 함정에 빠졌을 거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제문이 만들어지거든요. 첫 번째 문장 정리해보자. 동근이 다시. 기자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야. 독립성이 기자에게 요구된다는 것은 신화다라고 했어요. 이게 주제문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 혼란이 발생한다예요. 뒤에 부사절이니까 버릴게요. 자, 그러면 중간 지점에 여러분들 but이랑 however 같은 역접의 부사나 접속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특히 주장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문, should, must 같은 표현이 핵심이 될 거예요. 왜냐면 주장은 무조건 명령문의 형태거든. 자, 그럼 어디를 봐야 되니? 그 다음 문장은 on the contrary죠. 반대로. 자, 맥락이 뒤집히니까 자, 두원이 해석해보자. 반대로 정확하다, 정확하게 뭐뭐 때문이다. 앞에 not because but because 구문인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이유를,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겠네요. 여기가 더 중요한 문장일 테니까 앞 문장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 그렇죠? 저널리스트가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고요 라고 했네요. 자, 근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맥락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다음 문장 보면, 자, 여기서 키 센텐스죠. 뭐가 보이니? should flow 보이니? should flow. must, but, should 혹은 명령문 같은 표현이 주장 문제의 키 센텐스예요. 이 문장으로 바로 넘어갔어야죠. 자, 그럼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in the recognition 부분을 교현이가 해석해 볼게요. 인식 속에서, 자, 그 다음 대신 동격이겠죠. 모든 사람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컴마는 다 날릴게요. 인식 속에서 뉴스는 여기가 주어지. 뉴스가 주어고 또 컴마 날리면 동사는 should flow예요. 뉴스는 흘러나와야만 할 것이다. 어떠한 과정 속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어떤 과정인가요?
리포트를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리포트? defensible. 그렇죠. 방어할 수 있고 방어적이고 rigorous. 활성화된 원기왕성한 뭐 이런 뜻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병렬 성분은 뒤에 있으니까 transparent를 가져가는 게 맞겠지. 병렬로 여러 가지 단어가 제시됐을 경우에는 보통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중요하고 직관적인 거 하나 가져가면 돼. 보도는 투명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네요. 정답은 바로 5번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아마 헷갈리는 보기가 무조건 하나씩은 있을 거야. 고3 모의고사는. 그쵸? 몇 번? 4번 아마 헷갈렸을 텐데 그럼 4번과 5번의 차이를 봅시다. 저널리즘은 편향된 견해를 배제해서 객관성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4번을 확실하게 지우지 못했으면 절대 5번을 찍으면 안 돼요. 4번의 오답의 근거를 반드시 문장 안에서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어디 문장에서 이 보기를 지울 수 있을까요? 여기 만약에 이 상태에서 5번 찍고 넘어갔으면 이건 찍은 거야. 한 문장은 더 봤어야 돼요. 어디 봐야 될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나온다? 미스가 어디 있어? 아, 미스. 아, 예. 그쵸?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첫 번째 문장에 이건 미스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중립적이 될 수 있는 거,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추론이었고요.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편향된 견해를 배제하다라는 문장이 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찾았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사실 근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 4번을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마지막에 나오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객관성보다는이라고 양보 처리를 했잖아요. 뭐뭐라기보다는 이건 버려야 될 부분이었어요.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 확보보다는 이 과정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편향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자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객관적이 될 수 없다고. 사람은 애초에 객관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정이 객관적이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봤다면 아마 확실하게 지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과 5번이 분명히 헷갈렸을 텐데 여러분 여기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반드시 오답에 정답을 찍기 전에 오답의 근거를 마련하고 넘어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간 좀 걸렸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함의추론 문제인데 일단 밑줄 부분에 단어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준이가 해석해보자. chain. 사슬이 사슬. 연쇄 혹은 뭐 연쇄라는 의미도 있고 사슬의 의미입니다. 사슬. 사슬은 as 원급 비교 구문은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있는 as는 만큼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사슬이 강력할 수 있다 오직. 뭐만큼? 가장 강력한 연결만큼만 가능할 수 있다. 강력할 수 있다요. 자, 이거 약간 영어식 표현이니까 좀 추상적이니까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사슬은 가장 약한 연결만큼만 강력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사슬은 여러분 쇠사슬 생각해 보면 되게 다 튼튼해 보이겠지만 그 연결 부위 중 어디 하나라도 고장이 나 있으면 그냥 잡아당기는 순간 끊어지죠. 중간에 하나라도 약한 게 있으면 그 사슬은 사슬의 기능을 못하는 거지. 이 문장의 의미는 바로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의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바로 풀어도 맞출 수 있을 문제긴 해. 생각만 잘 했다면요. 사슬은 가장 약한 부위만큼만 강하다. 있죠? 가장 약한 애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만들어야만 사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빈칸의 가장 강력한 단서는 밑줄의 가장 강력한 단서는 밑줄의 앞과 밑줄의 뒤에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모든 지문이 마찬가지인데 모든 지문의 모든 유형들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방향성 또는 주제문을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밑으로 무식하게 내려가면 절대 못 풉니다. 첫 두 문장에서 다 끝내야 돼요, 이 글을. 자, 그럼 첫 두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은준이가 해석해 볼게요. Without bark. bark를 짖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 글은 뭐 심정지죠. 짖지 않고서 이러면 안 된다고. bark는 짖다라는 강아지가 짖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무 껍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수능 단어예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껍데기가 없다면 자, 나무는 이동시킬 수 없다.
당을 잎사귀에서 뿌리로. 뭐 광합성이죠. 잎사귀에서 광합성에서 녹말 만들어지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바로 해석해보자. root start. 뿌리가 굶주리게 될 때 그들은 펌핑 머커니즘을 차단하고 그리고 물이 더 이상 흘러나올 수 없기 때문에 트렁크로. 자, 트렁크는 식물에서 줄기, 기둥이란 뜻이라서 줄기를 뜻해요. 자, crown. 꼭대기죠. 꼭대기까지 줄기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나무가 죽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두 문장에서 반드시 정리하라고 했죠. 자, 동근이가 정리해보자. 그거 하지 말고. 자, 정리해봐. 나무는 모든 부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제기능 못하면 나머지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슬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슬도 중간에 하나가 연결이 약하게 되면 전체가 다 끊어지는 거니까 전 이거 바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안 보고 이 빗줄의 앞과 밑줄의 뒤로 바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풀진 않을게요. 너무 쉬우니까. 하미추론식은 너무 쉬웠죠? 이거 틀린 친구 없겠지?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제 문제가 가장 난이도, 요지 문제, 5번 문제. 자, 요지는, 자, 중요 생각, 메인 아이디어란 뜻인데, 자, 요지는요, 여러분들, 주장문의 형태일 수도 있고, 평서문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로 보기가 제시되기 때문에, 키워드 싸움입니다. 자, 주제문에 관련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연재 해석해보자. There are growing number of AI tools. AI 툴이 자,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거든. 앞에 수식어고 growing이 붙어 있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많은 AI 도구가 존재합니다. 자, 주절은 끝났죠. 그 다음 수식어고까지 붙여볼게요. 어떤 도구들인가요? 회사가 사용하는. 자, 스크린이라는 단어가 이 글에서 핵심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돼요. 스크린이 무슨 뜻이야? 걸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스크린 아웃, 아웃을 붙이기도 해요. 걸러내다, 스크린하다. 자, job applicant는 지원자란 뜻이고 구직자죠. 구직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회사가 사용하는 AI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쵸? AI를 이용해서 구직자들 면접 대상자들 추려내고 이럴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 해석해 봅시다. 자, 현성이 This automated system. 이러한 자, 자동화가 어떤 단어의 대용어인가요? AI죠. 항상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연결하라고 했어요. AI 시스템이 decide, 결정합니다. 자, 누굴 결정해서 뒤에 안 봐도 돼요. 누굴 결정해? 어떤 구직자를 선정할지를 결정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글이 끝까지 이어질 리가 절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에 AI 되게 많이 그쵸? 벗이 있죠. AI 도구들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평범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통념을 제시했으면 반드시 통념에 대한 반박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자, 벗입니다. 자, 중간에 뒤집혔죠. 자, 여기도 현성이 한 문장 더 해볼게요. 그러나 AI 도구의 정당성은 자, dubious, 의심스럽습니다. 끝났네요. AI로 이 구직자들을 걸러내는 거 믿을 수가 없다.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글이었고요. 자, 한 번 더 뒤집는 성분은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두원이 put differently에서 put 앞에 소가로 differently에서 닫고 put은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비인칭 독립군사구문이라고 하는데 generally speaking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한 단어처럼 외워야 돼. 달리 말해라는 뜻이야. 달리 말해. 혹시 말하다니까. 달리 말해서 해석해 봅시다. 자, 단어들이 현란하죠? 이러한 자동화된 기술적 도구. 자, 대용어 연결해야지. AI죠. AI가 마치 seem to reproducing, 재생산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향된 월페이퍼는 원래 윈도우 용어잖아요, 이거. 월페이퍼가 뭐야? 원래는 벽지란 뜻인데 PC IT 용어잖아. 배경 화면을 월페이퍼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냥 배경으로 해석할게요. 자, 편향된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끝났죠. AI는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편향적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5번밖에 안 되겠지. 키워드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편향, AI,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AI는 4번이 이거 잘못 봤습니다. 미안하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AI는 다양한 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 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여기를 제가 놓쳤네요. 예.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애초에 AI가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선발 시스템을 갖고 있다였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은 스페시픽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4번이 지금 5번과 4번을 남긴 것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다양한 인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밑에서부터 확인하면서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iverse 나와 있고요. 또 밑에서부터 확인한다면 diverse가 바로 윗문장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편향되어 있는 이 선발자들만 대상자들만 선별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확실하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주제 문제고요. 자, 토픽은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제너럴합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해 주제 문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제 문제 풀 때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준영이 과학 연구가 어렵다. 자, 이건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전제예요. 자, 과학은 어렵다. 당연하죠.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고 어려운 학문일 거고. 자, 두 번째 문장까지는 봐야 되겠지. 너무 짧았어요. 자, 어느 정도의 내용은 더 파악하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이 한 문장 더 해석해 볼게요. reach는 삼형식 동사로 도달하다.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겠지. 독립적이게 되고 생산적이게 되는 연구의 연구자가 되는 것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동사 요구합니다. 긴 연구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근거가 바로 제시됐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 과학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왜 어려운 거야?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apprenticeship이 나왔는데 이 apprentice는 우리말로 도제 정신이란 뜻이거든요. 도제가 뭐야? 견습생. 그렇죠. 어떠한 대가 밑에서 이 수련하는 제자를 도제라고 해요. apprentice가 도제라는 뜻이고 apprenticeship은 도제가 가져야 될 정신, 도제 정신입니다. 자, 견습생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두 문장에서 방향성은 정리했어요. 과학은 어려운 학문이에요. 왜? 오래 걸리고 연습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뒤집을 성분이 보입니까? not과 but과 however 같은 성분. 보여요? 있어요? 어디니? 어디 있어? 동근이가 찾아봐. 예시 있죠. 예시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역접이 나왔습니다. 화제 전환일 수도 있고. 자, 동근이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go into it,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걸 것 같아? 그죠? 과학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보상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어떠한 명성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 안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현성이 when it comes to, 자, 뭐뭐에 관하자면 부사절이니까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해석 개별적인 혹은 개인적인 과학자들에 관하자면 there will be는 뭐뭐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자, a range of는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여러분. 이게 다양한, 많은이란 뜻의 형용사야. 많은. 자, 그리고 오버랩, 이 단어도 키워드로 쓰였기 때문에 몰랐으면 풀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겹치답니다. 오버랩. 오버랩되다 라는 말 많이 쓰죠. 자, 이런 단어를 모르면 좀 치명적이었어요. 자, 개별적 과학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겹치는 동기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선택에.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주제문 정리됐기 때문에 자, 이 주제문의 키워드를 심화시키기만 하면 되거든. 과학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뭐였니? 오랜 연습이 필요했고요. 마지막 문장까지 더해보면 뭐까지 필요해? 필요하다기보다는 또 왜 어려운 걸까요? 과학이라는 분야는 동기가 겹치기 때문이죠. 그들의 선택의 동기들이 매우 겹치기, 중첩되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힘든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자, 어려움이라는 단어, 자, 하드에서 일단 키워드가 중첩이 되었고요. 또 모티베이션도 들어가 있고 과학도 들어가 있네요. 자,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장화 시켜서 주제문이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다. 혹시 헷갈렸던 복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입니다. 자, 제목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진짜 끝없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올해 수능에선 이 제목 문제가 오답률 탑5 안에 들어왔었지.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지문이건 중요한데 as로 시작을 하고 있고 고유명사들 덩어리네요. 여기 그냥 안 보고 버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as부터 컴마까지는 그냥 가볍게 버리고 주절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두원이 해석해 보자. The information.
정보는 주어의 핵이니까 일단 키워드 S 표시하고 그 다음은 수식어구도 다 날리고 동사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죠. 가볍게 넘긴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can be misleading이 동사니까 이 중간은 다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 반영해서 풀어볼게요. 정보는 어떤 정보니? 우리가 파생시키다, 끌어내다, 유래시키다, 유래하다라는 뜻이 일형식 동사입니다. 우리가 삼형식 동사입니다. 우리가 끌어오는 정보. 뭐로부터? 상관관계란 단어죠. 우리 이 상관관계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인과관계, 상관관계 지문 저번에 풀어봤었잖아요. 기억나? 이런 식으로 수능 연계가 돼. 단어 연계나 소재 연계가. 자, 그가 상관관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끌어내는 정보는 자, 또 키워드가 또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절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키워드를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빅데이터에서 상관관계로 우리가 끌어오는 정보가 오해를 일으킨다. unless 여기도 해석해야 됩니다. 뭐가 아니라면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다. 맥락도 키워드죠. 자, 요 세 개 정리하면 바로 주제문 나와요. 자, 맥락이 없으면 빅데이터 상관관계는 미스리딩이다. 끝났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맥락이 없으면 빅데이터의 상관관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된다. 그러면 이거 뒤집어봐. 맥락이 있어야만 빅데이터는 상관관계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죠. 어떤 게 주제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키워드는 잘 잡았고요. 자, 그 다음 but과 however와 같은 역접의 성분은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가볍게 빠르게 넘겼어야 되고 in other words도 즉이라는 앞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환원하는 거니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does 결론이죠. 결론 문장을 이끄는 접속 부사니까 이 문장은 핵심이 될 거고 마지막까지 같은 논리가 이어질 거예요. 결국은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사실 이 글은 다 끝이 났어야 돼요. 정답은 뭐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키워드 싸움이니까 정답은 그렇죠.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컨텍스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8, 9, 10, 11은 안 할게요. 해설. 이건 당연히 다 맞췄겠죠, 여러분? 이런 데서 한 개라도 나간다면 1등급이 위험해집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사실 좀 그냥 단순 암기어법에 가까운 문제였어서 아마 좀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교현이 정답은 2번인데 자, 2번에 자, to result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죠? results로 고칩니다. result는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라서 우리가 보통 암기할 때 result in이나 result from 전치사를 붙여서 같이 외우잖아요. 뭐뭐의 결과가 되다 혹은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이렇게 외우는데 result는 결론이 나다라는 1형식 동사예요. 원래는. 그래서 뒤에 전치사를 항상 붙여서 목적어를 취하는 거고 자, 여기는 주어를 먼저 찾아봤을 때 scientist 이게 본 주어고요. 그 다음에 have learned가 본동사. 그 다음 대절이 나온 다음 when절이 삽입되어 있잖아요. 소괄호 쳤어야 돼요. when부터 어디까지? system까지 앞뒤 소괄호를 날리고 그 다음 주어의 핵은 a sort of spontaneous order니까 order 또는 sort 둘 중 하나로 잡았어야죠. 어가 됐든 간에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는 s가 붙어서 results가 됐어야 돼요. 동사가 빠져있는 문장이었죠. 자, 어렵진 않았고요. 1번부터 구조 분석해보면 자, 1번은 앞에서 컴마 앞에서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분사구문 자리예요.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독립분사구문이고 누구누구가 뭐뭐 하면서 자, 여기는 ing 분사구문이 맞겠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BING 대 BPP 문제인데 사실 좀 너무 친절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비동사까지 함께 밑줄을 그어주진 않거든. 그냥 PP에만 밑줄을 긋긴 하는데 자,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B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BING 대 BPP 동사 문제입니다. 목적어 보고 푸는 건데 목적어 없으니까 맞죠. 해석까지 꼭 해봐야 돼요. 어법이기 때문에. 다음 4번은 smaller ones에서 원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부정대명사, 비교의 대명사 문제입니다. 비슷한 구조 찾아서 수일치 하는 문제예요. 앞에 어떤 단어와 쌍을 이룰까요? smaller ones라고 했으니까 larger를 찾아 larger. large interventions가 있죠. 비슷한 대등한 구조를 찾아서 푸는 거고 interventions가 복수였으니까 ones가 맞습니다. ones vs one의 대결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부사 대 형용사 대결인데 역대 평가원과 수능 그 3학년 모의고사에서 부사 형용사 문제가 답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0%입니다. 이걸 답으로 찍는 건 진짜 위험한 거야.
알겠죠? 웬만하면 다른데 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얘는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사가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자, 어휘 문제. 자, 바니어 구도를 형성해서 푸는 문제고, 이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바니어 구도를 형성해서 푸는 문제고요. 그리고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주제문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지. 현성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자. when부터 컴마까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보다는 주절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했지. 사람들이 relieve는 완화시키다, 덜다의 뜻인데 얘는 동사 문형 적을게요. relieve, A, of, B 구조를 취합니다. relieve A of B. 자, 박탈 혹은 빼앗다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of가 쓰이거든요. 자, deprive A of B, relieve A of B, cure A of B. 이렇게 뭔가를 없애거나 뺏을 때는 전치사 of가 쓰여요.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덜어짐 당할 때 인지적 부하. 자, 인지적 부하는 쉬운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멘붕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인지적 부하입니다. 멘붕은 완전 붕괴된 상태니까. 자, 인지 부하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정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 환경에 의해서 부과된, 자, 수식어구가 길게 붙어 있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부담이 많을 때 그들은 즉시 창의적이게 되지, 다 덜어지는 거구나. 해야 할 일이 덜어지게 되면 즉시 창의적으로 바뀐다. 끝났네요. 주제문은 이거죠.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어야, 해야 할 일이 많이 없어야 창의력이 생긴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어요. 자, 이따 방향성 잡았고 바니어 구도를 형성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준영이 해석해보자. 1번 문장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연결돼 있구나. 그러네. 자, 데이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더 창의적이게 된다. 여기 바로 시작하는구나. 자, 바가 주어입니다. 바. 자, 바는 사람 이름이고 대시 혹은 컴마는 일단 수식어로 날릴게요. 다 필요 없는 고유 명사들이죠. 주어와 동사, 본동사와 본주어를 찾아야 되니까 바가 주어, 그리고 reports가 동사가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바가 보고합니다. 이 대학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실험의 결과를 얘기하겠죠. 바가 보고하길 when 앞에 소가로 그리고 컴마에서 닫아주세요. 자, 뒤에 주절을 보면 앞에 있는 부사절의 빈칸 밑줄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휘 문제는 무조건 바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미 주제문을 완성했기 때문에 바로 풀 수도 있긴 할 거야. 일단 뒷문장부터 해석해봐. 준영이. They come up with. 그들이 떠올리게 되었다. 통계학적으로 진부한, 흔한이란 뜻이지. 통계학적으로 흔한 건 앞에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과 연결해 보면 창의력일까요? 아니면 창의력의 반대일까요? 반대죠. 그러면 창의력의 반대, 진부함으로 해석할게요. 진부한 걸 떠올린 건 앞에 어떤 논리가 나와야 돼? 인지적 부하가 많았을 때가 나와야겠죠. 텍스가 무슨 뜻이니? 근데 봐. 단어 텍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텍스가 무슨 뜻이야? 세금이란 뜻도 있고요. 부과하다,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실험자들의 정신적 자원을 부과할 때의 반대를 만들어봐. 빼앗을 때, 덜어줄 때. 덜어줄 때가 들어가니 부과할 때가 들어가니. 그렇죠. 부과할 때가 들어가야죠. 뒤에 창의력이 없어졌으니까. 1번은 웬만하면 정답일 확률은 없다고 했고요. 자, 너무 1번으로 바로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자, 2번입니다. 자, 2번 교연이. 자, 여기도 이니스 스터디 이미 주제문을 알고 있으면 바로 해당 문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해석해 봅시다. 그의 연구에서 바가 발견했습니다. 높은 정신 부하가, 자, 일단 마이너스 개념이 나왔죠. 역시 마이너스 논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창의력을 줄여야겠죠.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갈 자리네요. 너무 쉽게 풀렸죠. 확실하게 답인 걸 알면 뒤에까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풀고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답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물론 100% 그렇진 않지만 거의 한 7, 80%의 글은 그렇다. 자, 동근이가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자.
is로 시작했고요. 여긴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답이 중요해. 해석해봐. 도덕성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인가? 자, 이런 주제도 우리 상당히 많이 봤죠? 모의고사 풀 때. 도덕은 인간에게만 고유한가? 완전 그렇지는 않다. 자, 주제문 정리해 보세요. 동물들도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죠. 자, 반드시 방향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장 가야 되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빈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빈칸이 위에 있으니까 중간 지점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죠. 뒤로 갈수록 답과도 멀어진다고 했어요. 자, 다음 문장 지원이 해석해요. 다른 종들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fairness가 바로 앞에 나왔던 morality의 대용어죠. 공정함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자, 여기는 영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 문장은 부사절이긴 하지만 중요해요. 특히 언제? 한 개인의 권리나 혹은 바람이, 자, 병렬이면 하나만 가져가라고 했죠. 한 개인의 권리가 thwart는 밀다란 뜻이거든. 밀려질 때, 즉 압박당할 때. 자, 여기는 좌절시키다로 해석하래요. 자, 한 사람의 권리가 좌절될 때, 그때 뭐가 생긴다고? 동물들은 공정함에 대한 인식이, 도덕성이 생긴대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문장 제대로 정리해야 돼. 지원이가. 동물들도 도덕성이 있다. 특히 공정함에 대한 도덕성을 인식한다. 언제? 지들의 한 개체의 권리가 좌절될 때. 자기 한 명의, 한 마리의 권리가 없어지게 되면, 권리를 침해당하면 공정함이 생긴대요. 그러면 특히라고 어떠한 대상이나 영역을 한정했으면 그 반대의 극부도 얘기해야지. 여러 마리의 권리가 희생될 때는 도덕성이 안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완성이야. 자, 한번 다음 문장 볼게요. 오직 인간들만이. 자, 그러면 앞에 동물들도 도덕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인간들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는 아까 방금 제가 정리했었던 집단이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자, 집단을 상징한 단어는 5번밖에 없죠. 그리고 뒷문장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집단 혹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권리를 침해당할 때 유일하게 반응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가 희생당해도 분노하는 유일한 종이에요. 그렇죠? 자, 이건 다 안 보고 풀게요. 위에서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셨죠? 위에서 답을 결정하고 뒤에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찍었던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문장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 답을 반드시 냈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주원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봐. 자, for some organizations 앞뒤 소가로. 어떠한 조직이란 뜻도 있고요. 또 정리정돈이란 뜻도 있어요. 정리. 어떠한 정리에 대해서 혹은 조직에 대해서. 자, 근데 바로 뒤에 커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filing in triplicate. 앞뒤 소가로 표시해봐. 자,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대시는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동사는 may be가 될 거고요. 지금 파일이 무슨 뜻이야? 파일. 지금 organization을 회사라고 해도 좋고 혹은 여기선 정리, 정돈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 triplicate는 duplicate가 duplicate가 숫자 2개를 뜻한다면 triplicate는 3개겠죠. 3개의 복사본을 뜻해요. 파일은 파일처하는 걸 뜻하고요. 파일로 정리하는 걸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IT용으로 많이 쓰이죠, 파일링이. 자, 트리플리케이트로 파일링 한다는 건 파일철 3개로 분류하는 걸 뜻하는데 사실 이런 걸 알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뒤에 동격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분류란 뜻이거든요. 널리 사용되는 분류이고 3개의 복사본을 각각의 서류에 대해서 만들고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파일링 인 트리플리케이트입니다. 하나라도 막 불타거나 없어지지 않게 3군데로 나눠 놓고 3개에다가 똑같은 거 복제해 놓는 거, 이게 트리플리케이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재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대전에 그 데이터 센터가 불타가지고 국가 정보 다 날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분산을 해놔야 되는데 한 곳에서 다 모아놨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 글을 준영이가 좋아합니다. 자, filing in triplicate가 주어고 may be가 동사가 되겠죠. 자, 3개로 이렇게 파일링 하는 게 아마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불가피하다는 건 필수란 뜻이요.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분할해서 저장해 놓는 거 혹은 똑같은 복사본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근데 저는 첫 번째 문장 보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글인지 잘 이해가 안 가. 한 문장 정도는 더 보고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절대로 전략 써서 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2분 30초, 30초 투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유형들을 빠르게 풀었다면 여기에다가 시간을 다 몰빵해야 돼. 이건 3분, 4분 걸려도 아깝지 않은 글입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은준이 해석해 볼게요. For most of us. 우리 대부분에게. 네. Such a system. 은준이 이거 해석 못하면은 다 외워서 온 거라고 할 거예요. 자, 그 시스템 앞에 나왔던 트리플리케이트를 의미하겠지. 이런 파일을 3개로 분류하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시간 낭비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모으는데 3개 똑같은 거 복사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일반인들한테는 시간 낭비입니다. 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if 문장. 자, 주원이 해석. 자, 만약 당신이 물리적 문서들, 그러니까 프린트죠. 프린트를 파일해야 된다면 What about? 뭐뭐는 어때? 라고 의문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안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자, 아름다운 대안. 이거 트럼프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 아름다운. Big, beautiful, 뭐야. 예. 맞아요. 자, beautiful alternative를 써보는 건 어떨까? 라고 했네요. 대안을 써보자 라고 했고, 일본인이 어떤 일본의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분류 방법이 있대요. 일반인들은 요거 써야겠죠. 카테고리는 잊어봅시다. 자, 이 글의 주제문은요, 이 일본인이 만들어낸 분류 방법이에요. 그걸 찾아내면은 바로 풀 수 있겠다, 빈칸을. 그치? 근데 아마도 뒤에서 소개를 할 거고, 결국은 이 앞에 문장들이 다 필요가 없었네요. 보통 빈칸은 첫 2문장에서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했는데, 얘는 이 아래, 중간 이하부터가 중요했었던. 자, 그리고 빈칸의 가장 강력한 단서는 빈칸의 앞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보면 사실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그 파일 분류 방법 역시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지원아 어떤 방법을 썼었니? 일본인이? 앞에서부터 쭉 파일을 정리한 다음에 이름표 달아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썼던 거는 계속 왼쪽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거는 오른쪽에 모여 있고 안 쓴 거는 왼쪽에 모여 있으니까 분류하기가 쉬워질 거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빈칸에는 그 방법이 들어가게 될 거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게 사실상 내용의 전부였어요. 앞에서부터 이름표 쭉 붙여놓고 사용했던 거는 뒤에다가 옆에서 계속 오른쪽에다가 붙이기. 자, 그러면 바로 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o find any document, 어떠한 문서를 찾으려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자, 빈칸은 그 일본인의 방법이에요. 뭐 해야 돼? 내가 사용했던 건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건 오른쪽에 배치하고 사용 안 한 건 왼쪽에 배치하니까.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문서를 찾고 싶으면 누가 썼는지, 누가 요청했는지를 물어봐라. 누가 썼는지 전혀 관련 없죠. 그 다음 2번, 얼마나 그 스택, 더미란 뜻입니다. 그 더미가 두꺼운가? 관련 없어요. 그 다음 3번, 어떤 색깔이었냐, 봉투가. 봉투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구분하는 거였죠. 가장 최근에 사용한 순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얼마나 최근에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걸 오른쪽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4번에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번은 라벨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라벨 이름표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핵심이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역시 빈칸은 주제문이 들어가고요. 첫 2문장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교현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능력은, 그죠, 생각과 감정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능력은, 자, coordination, 조절, 조정이란 뜻입니다. 혹은 조화라는 의미까지 갈 수 있어요. 조정, 조화, 조절. 긍정과 부정의 밑에 주석입니다. 연대. 자, 원래는 견고함이란 뜻으로 많이 외우는데 이 글은 연대라고 해석하라고 밑에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연대의 조화를 요구한다. 첫 문장이 좀 현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정리는 해야 돼요. 자, 준이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생각과 감정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능력. 즉,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내 감정도 알고 내 생각이 뭔지 알고 행동하는,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긍정과 부정을
합쳐야 된다예요. 끝났죠. 긍정과 부정을 합쳐야만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감정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방향이 정리됐고요. 그 다음 연재 두 번째 문장 It used to be the case. 이것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구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This is the case라는 구문 기억나요? 이게 무슨 의미니? 주어니 This is the case. 우리 내신할 때 많이 봤어. 이것은 사실이다 라는 뜻이에요. This is the case. 이것은 사실이다인데 used to라는 조동사를 사용했거든요. 얘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시제를,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이건 사실이곤 했다로 번역해자. 자, 필기할게요, 여러분. This is the case 구문이고요. 얘는 뭐뭐는 사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올해 수능에 이 구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쓰였으니까. This is the case. 뭐뭐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수특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정말 수능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대절이 나왔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예시를 보니까 생각하면서 독해하라고 했어요. 지원아, 뒤에 women are denied. 예시 나왔죠. 그럼 앞문장이 주제문이었네요.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예시인 걸 보고. 자, 그럼 앞문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문. 긍정과 부정을 연대해야, 합쳐야, 혹은 조화시켜야 판단과 감정을,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 알겠죠? 자, 키워드는 뭐예요? 부정과 긍정을 합쳐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주제나 제목 문제처럼 바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자, 키워드가 좀 더 심화될 수 있고 주제문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고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 현성이 positive solitary. 긍정의 연대는. 자, 긍정 쪽 하나만 나왔죠. 긍정의 연대가 나타냅니다. 긍정의 자유를. 자, 긍정의 자유가 뭔지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 자, 개념, 특수한 개념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긍정의 연대란 뭘 의미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죠. 긍정의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긍정의 연대다. 이거 국어 비문학 풀듯이 풀어야 돼, 정리하면서. 자, 그리고 이것은 기능합니다. in tandem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 구고요. 부정과 함께 행동합니다. 자, 우리가 정리했던 주제문의 방향대로 가네요. 긍정의 연대는 누구랑 함께 한다? 부정과 함께 해야죠. 항상 두 개가 조화롭게 합쳐져야만 제대로 된 사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부정의 연대는 부정의 자유를 반영하고 제한을 반영한다. 자, 키워드들 잘 정리하세요. 긍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부정은 막는 거고 제한하는 거네요. 근데 자유라는 표현을 역설적이게 썼지만 그냥 restriction을 가져가는 게 훨씬 쉬웠을 거야. 앞에 있는 freedom에 휘둘리지 말고요. OR이나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명확한 거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죠. 이런 건 사실상 함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자. 주원이.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 제대로 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과 긍정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긍정은 뭐야? 긍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부정은 막는 거죠.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합쳐야만 제대로 된 생각이 가능하다. 자, 다음 in order for to가 나왔습니다.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in order 다음에 for와 to가 보이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해야 돼요. 역시 예시입니다. 자, 빈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그죠? 여기는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정독을 하겠습니다. 자, 준이 해석해 볼게요. 누가 뭐 하기 위해? 여성들이 투표하기 위해.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깜댕이들이에요. 니거들. 왜 한국이잖아 여기. 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깜댕이들이 먹기 위해서 어느 레스토랑에서나 먹기 위해. 자, 보면 뭔가 불평등한 상황이 나왔죠. 미국도 1900년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고 흑인들은 아무 데서나 밥도 못 먹었어요. 그게 앞에 위에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 두 거 아무 데서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자유는 긍정적 자유가 맞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근근히 부정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제한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약을 받아야겠죠. 백인들은 내가 꼴배기 싫어도 참아야 되는 어떤 제한이 생기는 거지. 흑인들이 아무 데서나 밥을 먹으려면 백인들은 그걸 참아야 되는 제한의 자유가 생기는 거죠.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생각과 행동이 가능한 거.
자, 절대 첫 번째 문장의 방향성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알겠지? 자, 다음 문장. 자, once부터, 자, 현성이 해석해 볼게요. once부터 커마까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고, 일단 특정한 부정이 습관이나 규범이 되게 된다면, 자, 특정한 규범이 생겼대요. 부정이 생겼어. 부정이 규범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 take it for granted에다가 어휘 형광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거로 외워야 합니다. 동사구고요. take it for granted 무슨 뜻이니? 자, 이거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수능에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거 무슨 뜻이야?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동사구고요.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을 거야. 지금 이제 뒤로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외우세요. take it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시 가목적어기 때문에 뒤에 진목적어 that을 동반해요. 뒤에 대절까지 함께 봐야 돼. 대리아를 당연하게 여기다. 자, 부정의 자유가 습관이나 규범이 돼버리면, 부정의 자유가 굳어지게 되면, 자, 부정이 뭘 의미했니, 주원아? 부정은 제한하는 걸 의미했죠. 제한이 규범이 돼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자, 기분도 어휘 형광펜하고요. 기분은 주어진이 아니에요. 단어입니다. 이것도 특정한이란 뜻이야. 특정한. 물론 접속사로 쓸 땐 뭐뭐를 고려하면의 뜻이죠. 자, 특정한. 자, 제한하는 이런 부정적 자유가 규범화되면 특정한 행동은 수용 가능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 이해 갔어요? 특정한 행동이 수용 가능해진다는 건 부정을 규범화시키고 너무나 반복을 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다 보면 그 흑인의 권리나 혹은 여성의 권리들이 인정 가능한 시점이 온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자, 절대 방향을 놓치면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빈칸입니다. 자, 빈칸은 주제문 생각하면서 풀라고 했어요. 바럼 라인은 사실 토익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 핵심이란 뜻이야. 마지막 줄. 합계하는 거, 합계내는 줄. 자, 핵심이란 뜻이야. 핵심. 탑라인, 바텀라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생각했지. 롤. 바텀은, 핵심은 바로 대절입니다. 당연히 핵심이니까 주제문 들으면 끝나요. 사람들은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주제문을 생각해도 풀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했어. 바로 직관적인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일단 주제문이 뭐였니, 현성아? 부정과 긍정을 같이 합쳐서 조정하고 조화롭게 생각해야 된다였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근데 주어가 뭐야? 사람들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일단 하나씩 넣어볼게요. 권력의 통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권력을 피할 수 없다. 권력을 피할 수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키워드랑 연결해 볼게요. 주제문이랑. 사람들은 권력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네거티브 프리덤만 가지는 거죠. 제한만 당하는 거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어요. 근데 얘는 제한 쪽에 완전히 쏠려 있지. 이해했나요? 주제문과 반대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진정한 자유를 완전한 고립 속에서 찾게 된다. 완전한 고립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거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유는 뭘 의미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네요.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거지. 이해죠? 다음 3번. 자, 단순하게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도 있지만 제한당할 때도 있다라는 의미네요.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얘가 바로 중립이죠. 일단 남겼어야 돼요. 그 다음 4번. 희생해야만 한다. 편안함을, 탁월함을 위해. 희생이라는 것도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만 사는 거잖아. 얘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부정적 자유예요. 자, 그 다음 5번. 개인적인 욕구만을 따라야 한다. 자,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긍정적 자유만 생각하는 거네요. 키워드로 연결해서 지워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해석으로 풀었지, 지금도. 자, 주제문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주제문을 바탕으로 대용어를 연결해서 푸는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중립 혹은 조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이거 17번 빈칸 보자마자, 위치 보자마자 전 눈에 들어오는 게 포이그젠플이에요. 얘는 뒤를 다 버렸어야지. 앞문장에서 그냥 끝을 냈어야 돼요. 예시니까.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기는, 자, 준영이 첫 번째 문장. 일단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해석해봐.
주장은 자, that부터 동사가 나오기 직전까지가 여기에 동격의 뜻으로 claim의 내용을 나타내겠죠. 해석. 그러니까 basic needs가 있다.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 그 다음 또 동격이 나왔어요. 이거 관계대명사절 나왔어요. 수식어구. 어떤 욕구? 비일관이라고요? inherent는 자, 이게 단어가 발목을 잡으면 벌써 끝나는 거지. 사고가 막혀요. 내재의란 뜻입니다. 혹시라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냥 지워. 아는 거 가져가면 돼. 병렬이니까. 알겠죠?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면은 글 심정지 당해요. Universal feature. 보편적인. 이게 더 중요하긴 했어요.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인 욕구,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주장. 정신적 필요사항에 대해서. 자, 지금 굉장히 수식어구가 길게 붙었고요. First and foremost도 앞뒤 소가로로 날릴게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라고. 이것도 부사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 주어의 핵은 더 클레임이었고 얘는 더 클레임의 내용이 중요했으니까 같이 정리를 했어야 돼요. 자,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갈게요. 유니버설과 베이직 니드 이렇게 두 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보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은 자, 그리고 에비던스 앞에 소가로 열고 자, 그다음 여기 require가 본동사구나. 여기가 동사네. require 잘못 닫았네. 자, psyche까지 대가로를 닫고 requires가 본동사네요. 자, 기본적인 욕구, 보편적인 욕구.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연아.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뜻이거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generalizability. 자, 합성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generalization이 무슨 뜻이야? 일반화란 뜻이고 ability는 능력이니까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도 합성어라서 단어사전 같은데 안 나옵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개인들과 문화에 대해. 자, 첫 문장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네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 돼. 키워드 중심으로. 일반적인 어떤 욕구가, 내면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됐죠? 주절 중심으로. 자, 두 번째 문장 분근히. 뭐야 이거 왜? 잠깐만 충전기 좀 꽂을게. 자, 다음 동근이.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그러나가 바로 나왔죠. 사실 앞문장보다는 뒷문장에서 역접이 나왔으니까 뒷문장에서 주제문이 정리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나 it does not depend.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장에. 자, 그 다음 또 동격이 나왔습니다. 어떤 주장? 모든 개인들이나 문화 집단이 똑같다라는, 자, 똑같이 중요시 여기고 만족하고 인식한다 욕구를. 자, 여기도 병렬이니까 하나만 가져가면 되거든. 가장 핵심 단어는 저는 equally일 것 같아요. 그러나랑 equally. 자,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for example 나오기 전에 주제문 완성해야 되거든. 아마 여기서 주제문 완성 못했으면 힘들었을 거야, 이 문제는. 자, 첫 문장은 다시 정리해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아니다죠. 그러나 똑같지 않다.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죠. 됐죠? 덫은 아시 붙었으니까. 끝났네요. 자, 그러나 자, 일단은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equally value만 가져갈게요. 자, 대절이 또 나왔고, 자, 여기 동근이 다시 해석해보자. 그러나 이 주장은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주장이 의존하지 않는다? 이 개인들이 똑같이 가치를 둔다. 어떤 욕구에, 어떤 욕구 또는 모든 개인들이 똑같이 갖추고 있다. 어떠한 이행할 수 있는 필요를. 자, 일단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보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똑같지 않다네요. 자, 다음 더 vehicles 현성이. vehicle은 차량이란 뜻도 있지만 다이어 수단이란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적어주세요. vehicle. 수능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단의 의미가 있어요. 수단. 탈 것이란 뜻도 있고 수단의 뜻도 있다. 자, 현성이 해석. 그러나 수단.
through which 나왔죠. through which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을 수식해요. 심리학적인 욕구, 앞에 나왔던 욕구란 단어가 계속 대용어의 형태로 바뀌어서 등장은 하지만 그냥 욕구라고 번역하면 돼. 욕구가 표현되고 만족되는 그러한 수단들이, 자, 주어의 핵은 더 vehicle이고 동사가 differ이죠. 자, 이러한 수단들은 다른 나이에서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다른 사회에서 다릅니다. 자, 이거 올해 수능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현성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욕구, 내재적인 보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지? 그러나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장 뭐라고 하고 있니? 그 수단들이 다 다르다라고 했네요.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다르다로 개인마다 다 다르다. 자, 그리고 문장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뒤집히거든요. And yet. 보통은 역접을 줄 때 however나 혹은 on the contrary 같은 접속 부사를 문두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여기는 부문장, 뒷문장에 부사절로 제시를 했어요. 그것도 부사 형태로. 그러나 across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리고 variables에서 닫아주세요. 자, 부사구가 나왔죠. across부터 variable까지. 자, 여기는 교연이 해석해보자. 그러나 contextualizing variable, 여기는 어차피 전치사 더하기 명사기 때문에 버려야 될 성분이거든. 이러한 맥락화하는 변인을 거치면서 필요 없습니다. 맥락적인 변인들을 거치면서 이렇다. 예시 나왔으면 주제문이 뒤집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보편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그러나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시 나왔으니까 뭐가 들어갈까? 보편적이다가 들어갈까? 다르다가 들어갈까? 보편적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일관적이다라는 얘기를. 정답은 보편성을 의미하는 보기가 들어갑니다. 정답 몇 번? 그쵸, 1번이 되겠죠. 그들의 기능적 필수성이, 필요성이 변하지 않는다. 보편성을 의미하는, 변하지 않는 것. 1번은 보편성을 의미하고 2번부터 지워볼게요. 개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욕구를 이행한다. 2번은 일단 남겼어야 돼요. 무조건 보기 2개가 남을 거라고 했지. 2번도 보편성을 상징하잖아요. 2번은 절대 지울 수 없는 보기였어요. 이 지점에서는. 3번. 자, little은 노의 뜻이었으니까 욕구 자체가 없다라고 했네요. 이거는 전혀 무관한 보기죠. 보편성, 욕구, 보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 다음 4번. 바람 혹은 소원이 중요시 여겨진다. 이행보다. 역시 무관한 보기입니다. 보편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다음 5번. 의미가 지속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영향. 자, 이건 개인, 개별화죠. 보편성의 반대니까 주제 반대의 보기입니다. 1번과 2번을 남겼어야 돼요. 절대 하나로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는요. 자,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를 볼게요. 1번은 기능적인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이고요. 그다음 2번은 개인들이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욕구를 이행한다라고 했네요. 사실 답이 나오기는 해요. 위에서부터 이미 주제문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고 윗문장들을 정확하게 정리한 친구들은 바로 지울 수는 있거든. 자, 지원아, 이거 2번이 왜 지워질까? 이미 개인들은 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미 두 번째 문장에서 뒤집었잖아. 이거 2번은 절대 이 문장들에 의해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욕구들이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기본적인 욕구의 필요성 혹은 그 기본적인 욕구의 기능은 변함이 없다. 이게 이 글의 최종 주제거든요. 사람마다 욕구는 다양해도 이 욕구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심어주고 웰니스, 중요 단어거든요. 자, 웰니스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기능 자체는 변함이 없답니다. 뒤에 예시들을 보면 정확하게 지울 수는 있었을 건데 윗문장에서도 충분히 정리를 잘한 친구들은 지울 수 있었다.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틀린 친구들이 오늘 많더라고요. 자, 흐름 문제.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빈칸에다가 투자할 시간에 이 문제에다 투자를 했어야 되고 오늘도 제가 강조했는데 자, 빈칸에다가 시간 괜히 뺏기지 마세요. 이런 거 풀어도 어차피 이해 안 가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수련을 해야 되고요. 1등급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은 당장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빈칸 절대 풀지 마세요. 빈순삽은 풀지 말고 흐름 문제부터 풀어야 돼.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주제문이 정리된다고 했었지. 자, 준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이거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소셜미디어는 강력하다. 건강한 삶에 강력하다. 건강을 가져다 준대요. 갑자기 좋은 얘기하고 있네. 소셜미디어 보통 부정의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이 글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house.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 특별한 기회를 건강의 홍보 리더들을 위한 기회, 회사들을 위한 기회. 소셜미디어가 건강 증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못 뒤집습니다. 1번 앞에 나왔기 때문에. 됐죠? 자, 이제 이 문장, 이 주제문과 관련 없는 보기를 고를 거예요. 자, 1번 현성이 프로그레시브는 진보적인이란 뜻이야. 자, 진보가 무슨 의미니, 준영아? 전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몰라? 좋은 건, 전진하는 건 좋은 거잖아. 민주당이 진보당이라서. 자, 프로그레시브는요, 진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진보가 이 정치와 함께 사용될 때는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체제를 뒤집는 걸 의미해요. 바꾸려는 거야. 기존의 체제를 고유하게 지금 우리가 안정화시켜 놓은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보수인 거고, 이걸 어떻게든 고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진보예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문제가 있으면은 나쁜 거고, 문제가 없다면 좋은 거가 되겠지, 보수라는 건. 그죠? 자, 그럼 진보적인 건강 홍보 회사들이니까 얘네들은 뭔가 변화를 바라고 급진적이고 창의적인 회사들일 거예요.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이 회사들은 그러면 SNS 도입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진보적이니까. 했겠죠. 새로운 산물이잖아요. SNS는. 인정했다. 가치를.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끝났죠. 자, 그러면 얘는 피카츄야 아니면 뽀로로야? 피카츄죠. SNS의 순기능을 인정한 거니까. 다음 2번 볼게요. 다 안 봐도 되겠지? 부사절이니까 뒤에. 자, 회사들이 이러한 미디어, 이때 이 미디어는 어떤 미디어일까, 동근아? 소셜미디어, SNS겠죠. 새로운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해 쓰고 있어요. 자, 이것도 SNS의 순기능이 맞죠. 자, 뒤에까지 다 안 봐도 아마 가볍게만 봐도 됐을 겁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소셜미디어가 또한 사용됩니다. 훌륭한 도구예요. 역시 순기능이고요. 다음 4번 보세요. 어떤 소셜미디어들은 비판당합니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4번이 답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4번에서 벗과 후회보가 없긴 했지만 뒤집을 수는 있는 거거든. 근데 답이 그쵸. 5번이 만약에 SNS의 순기능 플러스로 다시 내용이 전환된다면 답은 4번일 거고요. 만약에 5번도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5번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치? 자, 한번 5번까지 볼까요? 4번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답이. 자, 4번은 SNS에 역기능, 비판을 당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5번. 이 도구의 사용이 사람들을 특별한 가치를 얻게 해줍니다. 역시 순기능을 얘기했으니까 4번이 따로 노네요. 정답은 4번이죠.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정답률도 굉장히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맞출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문장을 다 정확하게 번역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 뽀로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자, 1분만 쉬죠. 숨차. 네, 자,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동근이 떠들지 말고. 자, 먼저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줄거리 주제문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 문단의 앞과 끝을 맞추는 문제예요. 퍼즐 맞추는 거라고 했으니까 단어와 단어의 연결, 내용과 내용의 연결을 생각하라고 했고, 그리고 2점짜리 문제, 2점짜리 순서는 사실 단어와 단어가 명확하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3점짜리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자, 2점짜리니까 얘는 가볍게 풀릴 것 같아요. 심지어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프로토콜은, 자, 이 단어도 많이 나왔죠? 미니테스트 1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규약이란 뜻입니다. 규약. 자, 심지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규약들 such as부터 someone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누군가에게 인사말을 하는 이러한 단순한 규약조차도 사회적으로 암호화 혹은 규정하다, 암호화하다, 법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코드는 다이어라서 자, 뜻 적을게요. 자, 명사로 외우겠습니다. 1번 법, 2번 규칙, 3번 암호.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걸 동사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규칙화하다, 법으로 제정하다, 암호화하다. 빌딩 코드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자, 그러면 여러분 디코드는 무슨 뜻일까? 퀴즈. 디코드 동사거든. 해독하다. 암호를 풀어내는 게 디코드죠.
해독하다.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단순해 보이는 이런 인사말 건네는 것 같은 단순한 규칙조차도 사회적으로 암호화됩니다. 사회적이다. 사회라는 단어를 보면 뭘 떠올리라고 했니? 연재야. 사회. 여러 사람들의 모임을 떠올리라고 했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규칙을 정한 게 인사말. 이런 단순한 행위에도 규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적인 규칙이. 자, 이것은 적절한 단어와 구절과 비언어적 신호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같은 얘기 반복이죠. 주제문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네요. 단순해 보이는 인사말에도 사회적 규칙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cues는 cue가 신호란 뜻이고 대수로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대입학 문제나 아니면은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수식어구나 부사절을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순서 문제나 사비 문제는 중요해요. 왜냐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식어구나 부사절 안에 단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연결어가. 그리고 그것이 화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사회적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끝났죠? 자, 다음 이어질 보기를 골라볼게요. 자, 일단 consider는 고려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는 명령문인데 for example의 대용어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자, 뒤에 보면 hi라는 인사말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B번은 가능한 구조일 거고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다음 C번 또한 짧아진 단어, 축약된 단어, 이건 절대 이어질 수가 없네요. 또한 축약된 단어라고 했다면 앞에는 늘어진 단어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C번에서는요, 여러분들 일단 축약된 단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포인트는 더예요. 자,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사거든요. 관사 더는요, 앞에서 한 번 지칭된 대상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란 뜻이기 때문에. 그 짧아진 단어가 바로 앞에 등장했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C번은 그럼 하이가 나오긴 했었네? 안 나왔었구나. 아직 나왔었나? 안 나왔었죠? 여기 B번의 하이가 나오네요. 그죠? 헷갈렸다. B번의 하이가 한번 등장해야만 이 더 shortened word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B번이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자, B번을 먼저 해석하고 B의 마지막과 C의 첫, A의 첫을 연결해 보고 웬만하면 B, C의 첫과 A의 첫이 둘 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까지 연결해보고 다음 답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원이 해석해 볼게요. For the sake of는 전치사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 자, sake가 이익이란 뜻이 있긴 하거든. 목적이란 뜻도 있고요. 자, for the sake of는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나의 전치사 구로 외워야 돼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해서. 뭐뭐의 이익을 위해라고 직역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의 전치사 구로 외우세요. 뭐뭐를 위해. 자, 해석해보자. 예를 들면 자, argument는 주장이란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논거라고 증거를 뜻하기도 해요. 둘 다 쓰입니다. 주장 또는 논거. 여기서는 증거 혹은 논거의 의미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고려해 봅시다. 증거를 위해, 논거를 위해서 무엇을? 단순한 인사교약. 자, 첫 보기에 있는 단순한 인사교약, 하이랑 Simple Greeting Protocol이 대용어로 연결이 되죠. 이건 연결성이 100% 확실할 것 같습니다. as such 앞뒤 소가로 이와 같이 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번역해요. 이거 버려도 되는 성분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 it reveals 드러냅니다. 암호화된 행동을 드러내죠. 연관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 다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사회에서 연관되어 있는 코드를 드러낸다. 규칙을 드러내고. 자, since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장의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는 세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현성이 뭐뭐 때문에, 이유의 부사절이야. 다른 사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침묵이나 혹은 단순한 나우드는 끄덕임이란 뜻입니다. 자, 침묵 또는 단순한 머리의 끄덕임이 훨씬 더 적합한 규약인 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어떠한 사회에서는 연관된 코드를 드러낼 수 있다. 자, 일단은 다 해석은 했고요. 자, B번 다음에 연결될 보기를 고를 겁니다. C번의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보죠, 현석이. 또한 그 짧은 단어 혹은 줄어든 혹은 축약된 단어는 rather than부터 hello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 자, 기호 표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구문 분석. 완전한 형태의 단어인 hello라기보다는 그 짧은 단어 hi를 지칭할 수 있으니까 연결점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했죠.
C의 첫 번째와 A의 첫은 무조건 연결된다고 가정을 해야 돼. 이걸 무조건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가능하고 이것이 암시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특정한 종류. 자, 가능하죠. 그 다음 A번의 첫 번째 문장. 이 프레임들. 자, B번의 마지막에 프레임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건 여러분, C의 마지막에 프레임이 있나요? 있죠. 정답은 BCA입니다. 2점짜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풀려요. 가볍게 풀립니다. 2점짜리들은. 자, 그럼 답이 확실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은준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The phrase I have nothing to hide. 나는 숨겨야 할 것이 없다예요. hide는 숨다란 뜻도 있고 숨기다란 뜻도 있어. 숨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에서, 회사에 대한 논의에서. 자, 그리고 그 회사들에 대한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니? 너의 personal data,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사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손 위에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 자, 수식어구들은 최대한 버리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가본다면 나는 숨길 것이 없어요 라는 이 대사가 인기가 있게 되었대요. 소셜미디어들 회사 사이에서. 근데 이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들이네요. 근데 뭔 말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죠.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알면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한 문장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you might hear it. 넌 아마도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돈을 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유저들에게서 그들의 데이터로, 돈이 아니라. 자, 이거 태무네요, 태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개인정보를 팔고 할인을 받는, 돈으로 내가 이 정보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정보로 데이터 사용료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인기가 있을 거래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일단 정독해서라도 알아내야 돼. 그냥 쭉쭉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빈순삽은. 자, 첫 두 문장을 정리해보면 일단 글의 방향성이 잡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 현성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나 꿀릴 거 없어요. 저 정치적인 그런 SNS 글 쓴 적도 없고 내가 뭐 민감한 정보를 올린 것도 없고 내 정보 다 털려도 상관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 숨길 게 없다라는 이야기로 회사한테 내 데이터, 개인 정보를 기꺼이 제공한대요. 됐죠? 정리가 돼야 돼요. 시간은 2분 30초 드려야 되는 글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문장을 막 아까 봤던 주제 제목 문제처럼 빠르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 B와 C를 보겠습니다. 주원이 해석해보자. B번. 그쵸? 너는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은 광고주예요. 자, 연결이 되니? 뭔가 좀 급진적이죠. 뭔가 연결점이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번 봅시다. C번도 주원이 해석해봐. 그리고 그 구절. 자, 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지. 관사는 앞에서 한번 등장한 명사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한번 나왔는지 확인해야 돼. 나왔죠? 그럼 연결되는 것 같고 일단 뒤에 문장까지 해석해 봅시다. 그 구절은 그렇죠. hold true는 어휘 형광펜 해주시고요. 이것도 필기하겠습니다. hold true는 사실이다로 번역해도 좋고 유효하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유효하다. 자, 그리고 그 구절은 유효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야?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live는 목적어, 동족, 비슷하게 생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고 부르거든. live a life 하면 어떠어떠한 삶을 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아? 그죠, 평범한 삶이에요. 뭐 없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할 수 있다. 자, 뒤에 수식어구가 붙긴 했지만 우리 연결점 분명히 생기네요. 나 가릴 거 없어요, 감출 거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벤트라는 게 딱히 없는 사람들,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죠. 연결되죠? 자, 다음. 그리고 어떠한 잠재적인 적도 없는 사람들, 또 어떠한 시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 사람들,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들 아닌 사람이라면, 특별하게 정치적인 글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 하면서 살겠죠. 나는 개인정보 털려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예시 나왔습니다.
자, 문장의 흐름이 뒤집히는 구간이네요. 자, 두원이 해석해보자. 그러나 이 문제가 자유를 그쵸? 숨기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유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도 좋다고 했으니까 숨기는 것을 가져가도 좋고요. 뒤에까지 해석해볼게요. 어떤 자유니? 포스트는 동사로 사용되면 글을 올리다, 게시하다 의 뜻이야. adorable, 사랑스러운 새끼 고양이 사진을 무료로, at no cost는 무료로란 뜻이거든. 자, 새끼 고양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새끼 고양이 사진을 무료로 올리는 그러한 자유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혹은 숨기는 것도 아니다. 자, 뒤에 새끼 고양이는 사실 안 봐도 돼요. 오알이잖아. 어렵기만 하잖아. 뭔 말인지. 자, 그냥 일상 사진 얘기하는 거였고요. 하이딩. 근데 진짜 문제는 숨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진짜 문제가 뭔지 뒤에서 언급을 하겠죠. 자, 준영이. 자, A번과 B번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3점짜리거든? 얘는 난이도 높아요. 절대 단어와 단어로 바로 아까처럼 쉽게 연결되지 않을 거야. 웬만하면 A의 첫과 B의 첫은 둘 다 된다고 봐야 돼. 이걸 인정하는 시점부터는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즉 A의 마지막과 B의 첫을 연결해 보거나 B의 마지막과 A의 첫을 연결해 봐야 답이 나오거든. 알겠죠? 자, 그럼 A의 첫 번째 문장부터 시도를 해보자. 준영이. 테크 컴퍼니즈 해석해봐. 기술 회사들, 진짜 문제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기술 회사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숨겨야 할 것을 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인데, 자, 대용어 연결해 볼게요. 준영이. 테크 컴퍼니즈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거니? SNS 회사죠. 이걸 연결해야지. SNS 회사들은 사실 너가 뭘 숨기는지 마는지는 관심 없다죠. 연결점 있나요? 연결되나요? 안 될 이유는 없죠. 둘 다 될 거라고 했잖아. 그 다음 C번의 첫 번째 문장. 너는 손님이 아니고 손님은 진짜 손님은 광고주예요. 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안 될 이유는 없다고요. 이해했나요? 자, 여기에서 답을 바로 고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근데 더 유력한 후보는 아마 hide라는 단어와 또 마지막에 hiding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A가 될 가능성은 높지. 하지만 A의 마지막과 B의 첫 번째 정도는 연결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C 다음에는 A번으로 연결을 했고요. 자, A번의 첫 번째 문장. SNS 회사들은 사실 너가 숨기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너가 because부터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너가 그들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리학적인 트릭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 트릭이 뭔지 B에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뭐 도파민 샷 넣는다고 해요. 자극적인 거 계속 올려주고, 도파민 샷에서 샷은 주사라는 뜻입니다. 끝났죠? 이 트릭이 뒤에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됐었어. 됐죠? 자, 이게 3점짜리 순서 수준이에요. 자, 21번입니다. 자, 순서 2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쉬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분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다 이것도 되게 많이 봐서 연습할 때, 자, 지원아, 기분 대시 무슨 뜻이니?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야. 뭐뭐를 고려하면. 자, 기분 that부터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순서 삽입 문제에서는 부사절이라고 막 지우면 안 돼요. 얘네는 연결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자, 해석해보자, 지원이. 그쵸, 스포츠 팬들이 성공했다고 느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언제? 그들의 팀이 성공했을 때. 자, 이걸 고려한다면 그죠, reverse, 더 정반대가 발생할 것입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실망감을 다루게 될 때. 뭐에 대해? 스캔들이나 혹은 열악한 팀 퍼포먼스에 대해서 실망감을 다루게 될 때 아마도 역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라니까. 자, 여기서 중요 단어는 역효과 발생이죠. 앞까지는 아마도 효과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 문장을 기점으로 역효과로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됐죠?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논리로 전환이 되는 구간을 찾으면 돼. 이건 뭐 너무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몇 번? 4번이죠. 4번의 앞문장 볼게요. 자, 4번의 앞문장 조연히 해석해보자. others. 다른 사람들은 confident. 능숙함 그리고 자신감을 느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논리잖아요. 근데 4번 다음 문장 해석해볼게요. 교연이 in these situations.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약간 덜 열망하게 된다. 덜 열망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어감이 붙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다운 플레이는 경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4번이 예. 일단은 경시하다. 다운 플레이. 뭘 경시한다? 팀의 실패를 경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빈칸 4번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4번의 앞문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통계나 혹은 클럽의 통계를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기가 들어간다면 스포츠 팬들이 팀이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라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이 실패를 감안할 때. 그렇죠? 이거는 실패를 만약에 겪게 된다면 반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팬들은 그리고 제가 in this situation부터 다시 해석할게요. 이 상황 속에서 팬들은 약간 덜 열망하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팀의 실패를 경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반대가 된다기보다는 팀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고 있는 팬들은 팀이 실패하게 되면 실망은 하겠지만 그래도 배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팀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약간은 조금은 더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걸 꺼리긴 하겠지만 팀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팀의 실패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 자, 5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팬들은 보상받습니다. 팀의 열악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력한 연결성의 감정을 개발함으로써 동료 팬들과 함께, 그리고 비판하면서 또 목소리를 내면서, 여기는 뭐 4번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as부터 부사절을 만드는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를 하고, 자, 현성이 해석해 보자. as는 뭐뭐처럼이란 양태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지. q는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조정해서 되돌리는 걸 뜻해요. 너가 정신적으로 다시 조정될 때, 조정할 때 어딜 향해? 너의 지시자 혹은 교육자가 말했던 것. 자, 앞에 your instructor가 나왔거든요. 적어도 instructor가 등장해야만 your instructor가 말했던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빠르게 아마 스캔을 해본다면 적어도 앞부분보다는 뒤에 어떤 교육자가 나오는 부분 이후에 나올 수 있어서 뒷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클래스룸 렉처 여기 보이죠? 그지? 네,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교실의 수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당연히 교육자가 나와야만 이 인스트럭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답은 5번이 될 거고,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너가 정신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교육자가 말했던 것으로,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될까요? 교육자가 말했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건 앞에서는 교육자가 말했던 것에서 이탈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앞에 앞문장 볼게요. 5번의 앞을 보면, 자, 생각해 봅시다. 뭐가 발생하는지. 너가 데이드리밍을 하고 있다. 데이드림은 공상이란 뜻이거든. 망상, 공상을 뜻하는 단어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내용이 정확하네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바로 앞문장에 교육 현장에서 이탈한다는 내용을 빠르게 찾아본다면 아마 10초, 2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꼭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 해설은 좀 주요 문제 위주로만 해드릴게요. 네, 진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고생 많았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단어 시험부터 보고.